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일주일에 또 종착 지점까지 왔습니다. 자, 정규장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사실상 좀 많이 실망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제 종가는 22,850원. 그나마 좀 소폭 반등을 시켜주면서 마무리가 된 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봉상으로 제가 그동안에 좀 며칠 강조를 좀 드렸었죠. 요 60일선, 60일 이동평균선. 결국은 또 빠져버렸어요. 이탈시켜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봉상 최대 마지노선 2만원 잡아놨었죠. 그쵸? 주봉상 21선 2만원. 근데 사실 이제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일단 전체 기간으로 쭉 늘려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 2만 원 선이 일단 1차 방어선이거든요. 지금 전체 기간을 놓고 보면. 그리고 이제 일봉상으로 좀 바꿔서 좀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최근 1년으로 좀 놓고 보면 가장 지금 현재 강력한 매물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구간을 좀 지켜줘야 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하단을 22,000원. 이제 여기 이탈을 시키게 되면은 주봉상 21선이 요 2만원 선까지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오늘로 이제 11거래일째 조정인데 참 기가 막혀요. 모건 그 어디에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모건 스탠리죠. 모건 스탠리가 타겟 프라이스로 정해놓은 28,000원 넘어서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죠? 하지만 이럴수록 분명히 이제 저가의 매수 기회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 12,000원에서 매수를 최초로 제가 이제 드리기 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100% 수익권까지 또 깨트리면서 지금 내려온 거죠. 하지만 뭐 여전히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매수할 기회를 엿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22,000원 항상 뭐 계획은 수정을 해야 되고 타점 수정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22,000원과 2만원 이렇게 좀 두 구간으로 나눠 놓고 좀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뭐 편안하게 수익권에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홀딩 하시고 혹여라도 뭐 2만원 선 이탈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뭐 수익 실현하고 다시 잡는다거나 요렇게 방향성을 잡아보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1조 1,300억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일단 올해 1,000억 매출 달성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멀티플 20배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2조 원 요렇게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여전히 뭐 갈 길이 멀다라는 것을 뭐 여실히 잘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지난해 500억 조금 안 되는 492억 매출을 했기 때문에 멀티플 20배 줘서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을 인정해 주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분명히 이제 26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의 이 현재 구간을 저는 충분히 뚫어내고 그 이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 가지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 아직 텔레그램 채널 안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도 이제 브리핑을 좀 해드렸지만 브로드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이 매출 둔화 결국 뭐예요? AI에 대한 이 거품 논란이 계속 지금 떠들썩하게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중요한 거는 이 멘탈 관리예요, 멘탈 관리. 영상을 뭐 매일같이 시청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요 텔레그램 채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장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정말 이 멘탈 관리 뿐만 아니라
또 실시간으로 도움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정보를 또 바탕으로 여러분들 수익도 꾸준하게 또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입장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익을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WSI 5%에서 7% 정도 이렇게 또 짧게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실제로 들어오시면 이런 단기 수익들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뭐 사기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꼭 입장하셔서 아주 소중한 경험들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브로드컴이 사실 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의 어떤 이 예상되는 어떤 성장들과 그런 실적 매출들이 예상치보다 좀 실망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4.47%를 기록을 했습니다. 얘네 브로드컴도 이제 팹리스 기업이죠. 그죠? 시가총액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2,828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뭐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뭐 어찌 되었건 그만큼 이제 이 브로드컴도 굉장히 좋았어요. 실적 자체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가.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에 대한 실적 성장이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짓밟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떤 그 동력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자꾸 예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뭐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 있겠죠. 그죠? 모든 개미들이 다 수익 나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털고 간단 말이에요. 털고. 그죠? 그럼 이 털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포로 붙여야 개미들이 어이쿠 하면서 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심리도 저는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멘탈 관리를 반드시 잘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한낱 컴퓨터 그래픽 처리 장치, 게임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픽 처리 장치나 만들던 엔비디아가 AI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주가가 수직 상승하면서 10배 넘게 미친 듯이 상승하면서 액면 분할까지 결정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시간을 버텨내면서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망치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보니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꾸 그런 공포 심리를 불러일으키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털려고 하는 속셈 아닌가. 결국 AI는요, 우리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점점 늙어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체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 거의 이제 모든 산업에 AI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AI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결국은 이제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국 타임지에서 올해 인물에 AI 설계자들이 언급이 됐다라고 해요. 그만큼 AI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어떤 이제 이 공포 심리와 기대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I에 집중적으로 미친 듯이 투자를 했더니 나중에 수익성 안 좋으면 기업들 막 줄파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포와 아니 앞으로는 정말 이 모든 산업의 AI는 접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야. 이렇게 예상하는 이 양쪽의 어떤 심리가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횡보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과 함께
주가는 꾸준하게 상승 조정을 반복하는 이러한 우상향을 꾸준하게 그려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또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이 챗 GPT 오류가 또 발생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개선해 나가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여전히 또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실예로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자, 전기차를 한번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전기차가 계속 뭐 캐즘이다 이야기를 많이 해 왔었잖아요. 주된 원인은 사실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금리. 일단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내연기관차보다 비싸잖아요. 근데 대부분 현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다 차량 구매할 때 대출을 끼고 삽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비싸니까 내가 내야 하는 이자가 더 비싸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꺼려지죠. 더 비싼 차들이. 당장 차는 좀 필요한데 대출은 받아서 사야겠는데 이자는 부담되고 하니까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기차가 이제 비싸긴 하지만 유지비는 또 압도적으로 싸죠. 그쵸? 거기에 이제 강점을 가져가는 것인데 금리가 비싸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된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어떤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작년에 한참 막 화재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불 붙어가지고 막 난리 나고, 뭐 테슬라도 막 유럽 쪽 프랑스인가 그쪽에서 막 불 붙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주행거리 한번 완충했을 때 지금 뭐 790km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로 또 발전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뭐 300km에서 뭐 400km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또 충전을 뭐 우리 지금 현재 주유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또 많이 인프라가 구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또 굳이 이야기하자면 주행거리, 그리고 방금 뭔 이야기했죠? 갑자기 또 헷갈리네. 주행거리 이야기했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거. 뭐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배터리 이 전기차 캐즘이 다가오게 되면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고점 찍고 쫙 빠져버려서 지금 바닥 형성하고 있는, 형성해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기차에서 발생된 오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도 결국은 이제 지속적인 이 오류,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가면서 점점 더 완성된 기술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세에는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AI가 뭐 바보도 아니고 어찌 됐건 네, 지속적으로 개선을 또 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 팹리스에 대한 이 기업 규모를 10배로 키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세계 2강 도약. 그러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제 국가, 정부에서 핵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만큼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파도 역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나 간접적인 영향이더라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이제 11 거래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11 거래일 동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심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제 영상을 2년 넘게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평단가를 낮춰 놓으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하신 분들이나 요 자리에서 잡아드린 거잖아요, 제가. 그죠? 이하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좀 편안하게 들고 계신 분들, 지금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또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되겠죠. 그죠? 고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개인들. 이분들은 또 마음이 또 불편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상을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이시라면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수익권, 일부 또 수익 내고 정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잘 버텨오다가 결국은 멘탈 관리다라는 거 꼭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뭐 메모리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에 있고 수요는 굉장히 강력하고 그리고 공급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제 초격차 기술 우리 또 대한민국이 기업들이 또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성장하겠죠. 그쵸? 좀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올해 연말 좀 목표 가격을 3만 원까지도 제가 목표를 했었는데 참 기가 막 조금만 사실 더 갔으면은 달성을 할 수 있었죠. 그쵸? 28,950원까지 갔으니까 정확하게 모건 스탠리의 목표 가격이었던 28,000원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쭉 빠져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하단도 지켜내질 못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좀 주봉상으로도 지금 놓고 보고 있으니까 과연 주봉상 21선 2만 원을 터치를 하고 반등할 것인지 요렇게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음봉이 또 발생되면서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양봉으로 이렇게 갈 것인지 25,000원을 다시 향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마무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